미국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비행기 무덤 데이비스 본 탄 비행기 저장소에 한 한국인 무리가 들어옵니다. 그 한국인들은 노후된 비행기들을 살펴보더니 비행기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로 한국 해군의 P3 해상 초계기 도입 사업을 위해 모하비 사막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저장소의 관리자는 이 쓸모없는 비행기를 사겠다는 한국인들이 제정신인가 싶었지만 재고를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모하비 사막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운행이 중단된 항공기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수명이 다한 군용 항공기들이 보관되며 일부는 재활용되거나 부품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후 항공기는 단종된 기체로 부품 조달이 어렵고 유지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모하비 사막에서 비행기를 구매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은 독특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2010년 당시 한국 해군은 해상 초계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군은 P3 해상 초계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신형 P-3C의 가격은 한 대당 4천억 원에 달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해군은 모하비 사막에 보관된 중고 P-3B 기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약 100억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총 9대의 P-3B를 들여왔습니다. 그중 한 대는 부품 조달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8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개조를 맡았습니다. 이 개조 작업에는 총 70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개조를 마친 항공기는 P-3CK로 명명되었으며 기존 P-3C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P-3CK는 최신 장비를 탑재하여 동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새롭게 교체되었습니다. 기존 P-3C 대비 5배 향상된 고배율 적외선 카메라, 디지털 음향 분석 장비, 자기 탐지 장비 등이 장착되었습니다. 또한 하푼 미사일을 장착해 대지 공격이 가능하며 실시간 전술 정보 전송 시스템을 통해 다른 군사 장비와의 연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조 기술은 록히드 마틴조차 감탄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록히드 마틴 측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개조할 생각조차 못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해군은 기존 P-3C 8대와 개조된 P-3CK 8대를 포함하여 총 16대의 초계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군의 잠수함 탐지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대잠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한국이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활용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개조 기술력은 한국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전략적 판단 덕분에 한국 해군은 더욱 강력해졌으며 우리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공기들은 꽤 긴 수명을 갖고 있다. 1970년대 취역한 미국 보잉의 B737에서 200기종은 아직 캐나다 항공사에서 운항 중이다. 이 여객기뿐 아니라 주기적인 정비와 기체 관리를 받는 항공기는 50년을 운항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비행기를 영원히 운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부 항공기는 목적을 다하면 바로 은퇴시킨다. 퇴역 항공기들은 어디에서 어떤 운명을 맞을까? 미국에선 대부분 비행기 무덤으로 불리는 곳으로 가서 마지막 착지를 한다. 미 애리조나주 남서부 투산 외곽에 위치한 피날 에어파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항공기 폐기장 가운데 하나다. 퇴역한 수천 대 항공기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장면은 장관이다. 얼핏 해체는 폐기로 생각하겠지만 기체의 주요 부품들이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곳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퇴역 항공기의 처분 작업이 한창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인천공항 정비경납고에서 기령 13년이 된 A380에서 800의 파트아웃,
기체 분해 작업을 시작했다. 파트아웃은 더 이상 운항할 수 없는 항공기를 분해해 부품을 보관 또는 판매에 활용하는 것을 일컫는 항공 용어다. 해체 작업은 수개월이 소요된다. 에어버스가 제작한 A380은 하늘 위 호텔로 불렸던 세계 최대 크기의 항공기였다. 통상 500여 명, 최대 850여 명까지 수송할 수 있고 기내의 샤워실과 라운지 면세점까지 갖출 정도로 위용을 뽐냈다. 대한항공이 이 여객기를 조기 퇴역시킨 것은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2005년 처음 선보인 A380은 4개의 엔진으로 대형 여객기 중 가장 빠른 마하 0.86의 속도를 낼 수 있었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었을 뿐 아니라 연료 효율도 떨어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술 발전으로 같은 장거리를 트윈젯, 제트 엔진 2개 달린 쌍발기로 갈 수 있게 되면서 쿼드젯, 엔진 4개, 대형기 시대가 저물고 있다. 탄소 감축 기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비행기에 딱히 정해진 사용연한은 없다. 자동차도 수리 점검만 잘하면 10년 이상 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과 비슷하다. 여객기는 통상 20에서 30년 정도 운항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작연한 20년 넘은 항공기를 경련항공기로 분류해 내보낼 것을 권고한다. 2022년 말 기준 대한항공은 31대, 아시아나항공은 13대의 경련항공기를 보유 중이다. 대한항공의 경련항공기 비중은 전체 보유기의 20%에 이른다. 항공안전법에는 주기적으로 경련항공기의 운영 현황, 정비 계획, 수리 내용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체 노후화로 자칫 생길 수 있을 기계적 결함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퇴역 항공기의 운명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새 주인을 만나거나 해체돼 새로 태어나거나 고철로 폐기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미국 항공업체에 B747에서 8I5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가격은 9,183억 원. 처분 목적은 신형 항공기 중장기 도입 계획에 따른 기존 항공기 매각이라고 공시했다. 보잉이 제조한 B747 기종은 국내 항공 여행의 대중화를 이끈 기체이기도 하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3월 전보 항공기의 상징이던 B747 여객기를 퇴역시켰다. 25년 9개월 동안 총 운항 횟수 18,139차례, 96,986시간을 비행했으니 임무를 다한 셈이다. 총 비행거리는 지구를 2,500바퀴 돈 것과 같은 8,800만 km에 이른다. 아시아나항공 쪽은 타 항공사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항공사 입장에선 퇴역 항공기를 다른 항공사에 통째로 파는 통매각이 경영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새 주인을 찾지 못한 항공기는 장기 보관이나 해체, 부품 적출 판매라는 운명에 놓인다. 비행기를 분해 또는 해체하는 것은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여객기는 조종석의 항공전자장치를 비롯해 엔진, 내외장재 등 수만 가지 부품과 고가의 품목으로 가득 차 있다. 정비사들은 재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가려내기 위해 항공기를 샅샅이 뒤진다. 최근 항공업계에선 퇴역 항공기의 단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활발하다. 이른바 업사이클링이다. 2021년 초 대한항공이 퇴역 항공기를 분해해 만든 제품이 출시 하루 만에 모두 팔려 화제가 됐다. 23년 동안 10만여 시간을 비행한 보잉 777동체로 4,000개 한정판 네임택, 이름표를 만들었는데 주문량이 폭주했다. 대한항공은 그해 9월과 지난해 5월에도 보잉 747과 777을 각각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재를 활용해 네임택과 골프 볼마커를 선보였다. 미국에선 델타항공이 퇴역기에서 나온 금속을 이용한 한정판 신용카드를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비행기재활용협회 AFRA에 따르면 은퇴한 항공기의 80%가량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항공기의 오랜 역사,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사용처는 다양하다. 국외에서 식당, 호텔,
전시장 같은 특별한 용도로 개조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기체 외에도 낡은 구명조끼, 기내 담요 등을 보온 물주머니나 전자기기 파우치로 재탄생시켰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니폼을 활용한 여행용 파우치를 선보이기도 했다. 2. 미국. 한국의 F-35 스텔스기 25대 판매 승인.